안녕하세요. 52세 연태학입니다. 오늘은 4월 말 이어서 은퇴 계좌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좌 업데이트 전에 금요일 장이 이제 나스닥이 폭락을 했는데 나스닥 100 폭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최근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요. 최근까지 2년간 나스닥 100이 이제 마이너스 4% 이상 폭락한 적이 몇 번 있었냐 보니까 어제까지 해서 총 12번 있었습니다.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4% 이하로 폭락한 적이. 근데 12번 중에 6번은 3월까지 발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3월까지 발생한 거고, 7번부터 7회부터 12회까지가 이제 2000년, 20년 4월부터 해서 어제까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4.47% 폭락을 했는데, 이건 보면 2020년이네요. 20년 9월 이래로 폭락이 가장 심했던 날입니다. 거래량도 꽤 됐죠, 그죠? 3억 1,800만. 그러니까 거래량도 상당히 됐으면서 원래 4월에 팔고 10월부터 4월까지 주식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쉬라는 말도 있잖아요. 강한국님이 보통 얘기 많이 하던데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을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쉬어라고. 강훈국님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파셨는지 어제 대폭락했죠, 그죠? 20년 9월 이래로 가장 많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 계좌 업데이트 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폭락이 또 매수 기회였죠, 그죠? 그래서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뭐뭐 매수했는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계좌별 업데이트를 하는데 20년 3월 대비, 22년 3월 대비 이번 4월에 뭐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계좌를 바로 업데이트 하기 전에 먼저 주요 지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뭐 2번이나 찍었는데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미국 금리 지표들 살펴보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신호가 왔는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금리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 뭐 여러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지표 3가지 가지고 최근에 이제 주식 매수 시점인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한 세부 영상은 은퇴자산 포트 변경 언제 하나요? 미국 주식 추가 매수 언제 하나요? 여기 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지표를 살펴본 후에 계좌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제하고 와이프 계좌, 종목 계좌, 연금 계좌, 자녀들 계좌,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이번 달에, 그리고 보유 종목 향후 비중을 조정할 텐데 배당주를 좀 늘릴 겁니다. 어차피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늘릴 텐데 그 배당주 늘리는 방향 제가 기존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파이어족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자산을 모으는 파이어족, 그 다음에 현금 흐름형 파이어족, 그 다음에 밸런서형 파이어족은 자산 증가를 하면서도 현금 흐름도 같이 추가하는 쪽입니다. 저도 이런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뭐 다 쓰고 죽지 않은 서죽형 파이어족이 있는데 요거는 뭐 뒤쪽에 비중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지표 살펴보기입니다. 첫째, 이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금리를 봅니다. 금리. 그래서 여기 4가지를 나타냈는데 미국 10년 국채 금리하고 2년 금리, 그 다음에 3개월물 금리, 그 다음에 하일드 스프레드입니다. 현재 어떻냐 보니까 현재 10년 금리가 2.85%입니다. 이건 금요일 기준이 아니라 목요일 기준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하루 늦게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2년물 금리는 2.63, 그리고 3개월 금리는 0.82%,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는 3.83입니다. 이 금리를 왜 주의해야 되는지는 뭐 여기도 보지만 뒤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지표 두 번째로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차,
그 다음에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 금리차,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 이게 이제 나스닥 100 주가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거든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은 녹색입니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이게 0 이하로 됐다는 건 역전이 된 거죠. 그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 역전 후에 빨간색 하일드 스프레드입니다. 하일드 스프레드가 5%, 7% 이상 튀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왔죠. 그죠? 녹색 보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역전 후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5%, 7% 튀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코로나 때 볼까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고, 여기는 뭐 닷컴 버블 붕괴 때고, 여기 이제 코로나도요. 그죠? 코로나. 여기서 녹색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역전되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노란색입니다. 하일드 스프레드가 저거죠. 빨간색이죠. 5% 이상 튀면서 이제 급락이 온 경우고요. 여기 노란색이 나스닥 100이거든요.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튈 때 나스닥 100은 급락하죠. 그죠? 하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갈 때 나스닥 100은 급락하고요. 하일드 스프레드가 여기 튈 때 나스닥 100이 이제 빠지고, 그죠? 그래서 현재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0년 마이너스 2년은 지금 0.19%고요. 이게 하루가 역전됐다가 다시 이제 양전은 했죠.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현재는 2.04%입니다.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3.8%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역전이 되고 난 후에 다 이제까지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2.04%입니다.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좀 있으면 떨어졌다가 언젠가 역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지금 10년 금리가 3%에 지금 2.9%까지 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가 5% 이상 튀게 되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가까워졌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 침체 신호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이게 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그 하일드 스프레드가 5% 이상 튀게 되면 이때는 진짜 주식을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나는 이제 몇 년 동안 존버하겠다 이걸 해야 될지 결정한 시기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경기 침체 신호가 떴을 때 매도 전략을 구사할지 존버 전략을 구사할지 이건 개인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주식 매수 신호가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폭락할 때 이것도 앞에 영상에 다 설명을 했었는데, 주식 매수 신호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나스닥 100 주봉이 15이평선 아래에 있느냐, 그리고 빅스가 30을 초과했느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30 미만이냐,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가 만족하면, 두 가지 이상 만족하면 매수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장이 안 좋으니까 세 가지 만족하면 더 좋겠죠. 그죠? 세 가지를 만족했을 때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최근 보겠습니다. 최근 보면 파란색이 QQQ 나스닥 100 주봉이고요. 빨간색이 15이평선입니다. 그리고 밑에 까만색이 빅스고요. 최근 보면 파란색이 보면 15이평선 아래에 있죠. 그죠? 나스닥 100 주봉입니다. 인터벌 1주로 되어 있죠. 주봉이 22평선 아래, 15이평선 아래에 있다. 1점이죠. 그죠? 그리고 빅스가 30을 넘고 있죠. 그죠? 1점. 매수 신호가 온 거죠. 그죠? 빅스가 1점. 매수 신호는 왔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볼까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지금 30 이하로 빠졌습니다. 예. 주식 매수 신호 세 가지가 다 켜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 시점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분할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건 뭐 똑같이 앞에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계좌를 하나하나 3월 대비 4월 변경사항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야, 22년 4월 계좌 어제 마이너스 4% 4% 이상 폭락하면서 폭탄을 맞았습니다. 보겠습니다. 22년 3월에 보면 제 누적 수익률이 42%였고요. 괜찮았습니다. 예. 근데 22년 4월에 보면 누적 수익률이 15%입니다. 이번 한 달간 마이너스 24% 수익률을 거뒀고요. 좀 끔찍하죠, 그죠? 그러면 벤치마크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13% 이번 한 달간, S&P 500은 마이너스 8.8%, 다우는 마이너스 4.9%, 코스피는 마이너스 2.2%,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7% 이번 달 한 달 하락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3%라는 거는 마이너스 13%는 2020년 이후로 최대 하락폭입니다. 월 하락이 마이너스 13%한 거는 코로나 때도 2월, 3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였거든요. 마이너스 13%는 2020년 이래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100이. 그 다음에 S&P 500은 아니네요. S&P 500은 아니고 나스닥 100 기준으로, 주로 이제 저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종목에 투자하니까 가장 큰 하락폭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 랩 상품 가입한 거 홈런랩. 홈런랩은 보면 누적 수익률이 제가 2월에 가입했는데 마이너스 4%고요. 이번 달에 마이너스 6.7%였네요. 홈런랩은 참 선방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종목, 일부 종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맞을 때는 크게 맞습니다. 자, 연도별 수익률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27%를 거뒀고요. 21년도에 26%. 원래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2%입니다. 벤치마크 지수들하고 보면 나스닥 100이 원래 마이너스 21%, S&P 500이 마이너스 13%, 다우가 마이너스 9%, 코스피가 마이너스 9%,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6%. 저는 거의 뭐 나스닥 100보다 한 1% 더 미진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누적은 그래도 현재까지 15% 플러스입니다. 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목 계좌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22년 3월에 총 15종목을 보유 중이었고요. 이 하락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확신 있는 종목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번에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자,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매도했고요. 반도체 대만 2위 파운드리 업체 UMC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전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 한 30개 종목 들어있는 속스하고 나스닥 100 ETF QQQ는 제가 이거 매도해서 테슬라를 좀 많이 샀습니다. 이건 제가 어차피 연금 계좌에 2억 3억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반도체 ETF하고 나스닥 100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이건 매도해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다른 종목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종목 중에 5종목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신규 매수한 건 한 종목 있습니다. 배당주 ETF SPYD, 그죠? 아주 낮은 수수료에 0.1%대죠. 그 다음에 배당은 5% 정도 주는데, 제가 이걸 한 1년간 지켜봤는데, 이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하락장에 배당주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ETF더라고요. 이걸 새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11종목이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은 이제 화살표 있는 게 추가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테슬라를 390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58에서 390주니까 32주를 더 매수했고요. 엔비디아 한 주 더 매수했고, TSMC는 7주 더 매수했네요. 그래, 애플도 3주 더 매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주 더 매수하고, 구글도 한 주 더 매수하고, 비트코인 선물 ETF도 44주 더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아바고, 브로드컴이죠, 그죠? 이건 이제 쓰기는 아바고로 쓰고 읽기는 브로드컴으로 읽죠. 두 회사 합병하고 난 후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바고도 브로드컴도 한 주 더 매수, SPYD는 신규 매수, SCHD도 추가 9주 매수, 이렇게 했고요. 더 확신 있는 종목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를 보면 전기차 72%, 반도체 8%, 빅테크 14%, 대체자산 비트코인 1.5%, 배당주 4.2%. 배당주는 여기 배당률이 이제 2% 이상인가? 는 이제 배당주로 좀 섞어냈습니다. 여기는 뭐 여기도 배당 주는 게 있는데 TSMC는 2%가 안 되죠. 1. 몇 프로죠.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가 안 되니까 여기 그대로 두고 반도체 중에 이제 2%가 넘는 브로드컴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 수익률로 한번 볼까요? 2020년 5월부터 이제까지 수익률이 20%까지 올랐다가 20년 9월에 쭉 빠졌다가 또 수익률이 한 30% 이상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작년 10월에 60%까지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쭉 빠졌다가 또 40%까지 갔다가 지난달 지금은 1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더 평균 수익률이 더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 거죠.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저는 이제 밸런스형 파이어족이 되는 거고, 그건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배당주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배당주가 제가 4.2%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내년까지는 이제 테슬라를 500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배당주를 주로 많이 못 담습니다. 그래서 5%까지만 모을 거고요. 5% 지금 4%니까 1%만 더 모으면 5%가 되죠, 그죠? 내년 되면 테슬라를 매집을 완료하면 내후년부터 배당주를 10%씩 늘릴 예정이거든요. 24년 20%, 25년 20%, 26년 은퇴할 때 이제 40% 되고, 은퇴 후에는 이때까지는 이제 배당 수익이 2천만 원 넘으면 안 되죠, 그죠? 세금 폭탄 맞으니까. 근데 27년부터는 이제 제가 수입이 없을 거니까 배당 수입이 2천만 원 넘어도 뭐 7천만 원까지도 추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소득이 없게 되면 이때는 이제 한 6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증가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주를 지금은 뭐 이렇게 코스트코, SPY, CHD 이 정도인데 최근 좀 공부를 하고 있고 배당주를 여기 리츠라든지 좀 좋은 배당주 한 두세 개 추가를 점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돼서 추가하려면 늦을 것 같고 미리 이렇게 종목은 다 확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 은퇴 시점에 여기다가 그 자금만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배당주를 좀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은퇴 계좌를 안 받습니다. 제가 이거 공유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계좌입니다. 저같이 이제 확신 있는 사람은 저는 뭐 50% 폭락해도 뭐 괜찮거든요. 근데 가져가는데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이게 성장주 위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배당주를 50% 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하지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좋은 포트는 아닙니다. 테슬라 주식 쭉 테슬라 주식 한번 볼까요? 작년 5월에 이제 200주 됐다가 작년 11월부터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0주에서 지금 390주. 최근 한 달, 둘, 셋, 넷, 6개월 동안 190주를 추가를 했네요. 테슬라 주식. 190주. 그래서 원래 400주까지 모을 예정이었는데 저는 원래 430주까지 모으려고 합니다. 이 테슬라를 원래 더 늘리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맨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왜 지금 테슬라를 더 모아야 되는지 애플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에. 그래서 좀 쌀 때 더 모아놓고 내년에는 좀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원래 약간 좀 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연금 계좌 보겠습니다. 제 종목 계좌는 봤고, 연금 계좌가 작년 3월 현재 올해 3월 현재 4월 대비 뭐 매입 금액 보면 2억 8,500에서 2억 8,600이 한 60, 70만 원 추가 매수했고, 평가 손익은 플러스 570이었는데 마이너스 1300 됐죠, 그죠? 마이너스 1300 됐습니다. 수익률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원래 4월에 많이 까먹었죠. 4월에 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6.6%입니다. 그래서 2% 수익 나는 게 마이너스 4%로 돌았었고요. 나스닥 100 벤치마크 지수 나스닥 100이 보면 4월에 마이너스 13%, S&P 500이 마이너스 8%니까 뭐 그럭저럭 뭐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한 4%까지 갔다가 폭락해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양전했다가 다시 이번 달에 마이너스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뭐 바꾼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가만 놔뒀는데 여기 연금 계좌 4개 중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 가장 덩어리가 큰 퇴직연금 DC 계좌 5가지 종목이 있고요. 그대로 놔뒀습니다. 가만 놔뒀는데 주식 비중이 70%에서 69%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죠? 안전자산은 29%에서 31% 늘었네. 왜 그러냐면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제가 장기 계획은 지금 5종목인데 글로벌 리튬의 2차전지 이거는 좀 테마주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 그럼 이걸 잽싸게 팔아서 지금 4% 가지고 있는데 이걸 S&P 500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은퇴 계좌는 더 안정성에 더 무게가 가야 되기 때문에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위주로 구성하되 테마형 ETF로 볼 수도 있는 테마형이 아니죠. 전기차가 10년, 20년 계속 가는데 이 주가 움직임이 테마형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언제 오를 때 되면 잽싸게 모드에서 S&P 500을 좀 더 늘릴 예정입니다. 여기 퇴직연금 계좌는 이거 한 5%까지 갔다가 좋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 한 3% 되네요. 그죠? 자, 자녀 계좌 보겠습니다. 자녀 계좌 첫째 계좌인데 얘가 3명이니까 곱하기 3으로 보시면 됩니다. 3월 대비 4월에요. 사중 하나도 없고요. 지금 부모 계좌에 살 그것도 부족한데 자녀 계좌는 나중에 돈 생기 보너스 받으면 사줄 예정입니다. 좀 안 좋습니다. 이것도 보면 3월까지 18% 수익률이 플러스 18%였는데 4월 돼서 엄전했습니다. 마이너스 2%로. 4월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19%나 떨어져 가지고 이것도 보면 자녀 계좌도 작년 2월에 만들어서 쭉쭉쭉쭉쭉쭉쭉 해가 수익률이 막 30% 이상도 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됐네요. 이것도 테슬라가 많고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폭락하면 이건 못 잡습니다. 저 계좌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자녀 계좌 내주에서 테슬라는 주식은 바뀐 거 없습니다. 그대로 내줍니다. 자, 테슬라 주가 한번 볼까요? 21년 12월에 1056불로 마감을 했고요. 21년 종가가 1056불입니다. 지금은 870불입니다. 그죠? 이 주가가 어떻게 바뀌냐면 꾸불꾸불 올라갔다가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폭락하고 이러고 있죠. 그죠? 제가 예상하는 이상적인 거는 그리면 이렇게 쭉쭉쭉쭉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실제로 주가는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애플하고 테슬라를 비교하잖아요. 왜 테슬라 주가를 12년 전 애플과 비교하냐? 애플과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 시점으로 비교하는 게 좋을까? 짜맞추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 하나 찾은 게 이겁니다. 그죠? 글로벌 마켓 쉐어 1% 추가한 게 애플이 2009년이고요. 마켓 쉐어 1.7%였고 테슬라가 작년에 마켓 쉐어 1.4%였죠. 그죠? 그러면 딱 보면 12년 차이 났죠. 그죠? 2009년에 휴대폰 전체 판매에서 스마트폰이 14.2%, 10% 초과했거든요. 작년 4분기에 전기차 침투율이 11% 됩니다. 작년 전체로 보면 안 되는데 7. 몇 %인데 작년 4분기에 11%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12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로 끼 맞추다 보면 이렇게 15년 전 애플 주가하고 비교하면 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애플의 주가를 따라가면 26년에 3,000불, 31년에 10,000불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보면서 봐야 되겠죠. 이건 뭐 펀더멘탈 분석한 거 아니고 그거 주가 계산하는 거 여러 가지는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걸로는 뭐 주가가 왜 그래야 되니까 따질라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본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왜 제가 지금 테슬라를 추가 매집을 해야 되냐?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뭐 테슬라 주식 사놓으면 뭐 1년에 10%, 1년에 20% 꾸준하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주가가 애플보다 변동이 더 심한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플은 그래도 2020년 초반 돼서 이게 이때는 이제 시총이 10위 안에 못 들었는데 이때 와서는 시총 1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떠냐면 볼게요. 이건 뭐 2007년, 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7불이다가 3불로 56%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회복하는데 보면 2년 걸렸죠. 그죠? 그래서 애플 주가도 이거 볼게요. 마이너스 기록한 게 이때 마이너스 56.9%, 이때 마이너스 4.6%, 이때 마이너스 6.8%. 애플 주가도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마이너스 기록한 게 3번이나 있었어요. 애플 주가도 이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 거. 애플 주가도 이래 올랐다고요. 애플 주가도. 그 마이너스를 한번 기록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마이너스 56% 다음에 이제 3배 수준으로 양전했죠. 마이너스 4% 기록한 후에 다음에 플러스 10% 기록했고요. 마이너스 6% 기록한 후에 86% 플러스 기록했습니다. 주가로 한번 볼까요? 정감률로 보죠. 주가가 7불에서 3불로 떨어진 후에 그 다음에 7불로 회복했고요. 여기 27불에서
26불 떨어진 후에 그 다음에 28불로 다시 이전 고점을 뚫었고요. 42불에서 39불로 떨어진 후에 그 다음에 2배로 73불이 됐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원래 뭐 희망찬 얘기를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원래 연말에 2,000불 간다 아크에서 분석한 거, 타샤 키니가 분석한 거, 향후 10년 후에 몇만 불이 된다. 엄청 많아요. 근데 긍정적인 이유, 그거 되면 원래 2,000불, 3,000불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냥 희망찬 얘기만 하는 사람이 많은데, 테슬라 주가가 원래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도 13년간 3번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애플보다 변동이 더 심하기 때문에 3번이 아니라 4번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마이너스 된 다음에 다 플러스였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플러스가 됐고, 이때도 플러스 됐고, 이때도 플러스가 됐어요. 원래 테슬라 주가가 마이너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테슬라의 성장성을 믿고 그 천재적인 그 사람들의 업적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테슬라 원래는 매집하는 해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가 400개였는데 430주를 모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이런 그래프는 없어요. 이런 그래프는 세상에. 이 천하의 애플도 시총 1위 하는 애플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2번씩 기록했다고요. 10년에 2번. 우리 테슬라는 3번, 4번은 각오해야겠죠. 그죠? 대신에 여러분 주식을 하는데 지금 뭐 다 팔고 떠나라 이런 말 하는데 햇빛이 쨍쨍하고 바람이 시원한 날에 그때 주식 하려면 그때 사람들 다 하려고 합니다. 예?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예? 우리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죠. 그죠? 예, 그러면 오늘 계좌 업데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